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가 돼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기로 다 의사합치가 됐는데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녕하세요. 학교변호사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이 이제 신고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학교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끝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사안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부장, 학생부장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학교폭력 담당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써봐 라고 해가지고 학생 확인서라는 용지를 하나 줘서 피해 사실을 입었던 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도 불러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대로 써봐. 이때 어떤 학교에서는 A라는 학생한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써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 학생인 B 학생에게 어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적절합니다. 혹시 교무실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대체 이분들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한테 이 수사인지 아니면 지도인지 선도인지 모를 이런 조사까지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류를 정리해서 교육청으로까지 넘기라고 하니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입이 된 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이런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경찰관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 사건을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 지금 이제 만 1년이 됐는데 시행 초기에 우려가 많았어요. 경찰 출신의 전담조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상대로 수사처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 경력이 있는 분과 그 다음에 수사 경력이 있는 분의 그 역량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상담을 해본 결과 전담조사관의 이 조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경찰서 가면 수사받을 때 경찰이 막 조서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질문을 하기는 해요. 질문을 하는데 좀 형식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 조사할 때 가끔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대동해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막고 이러다 보니 이 조사관 제도가 이제 이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런 불만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관이 이제 사안을 정리를 해서 학교에 보고를 합니다. 학교에 보고하는 기구 자체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게 이제 학교 내에 있는데 거기에 조사 보고서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느냐,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종결로 그대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으로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이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그 다음에 보복행위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요. 재산상 피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이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4가지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가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만 이게 학교장 자체 종결 사유가 되는 거지. 학교폭력 사안이 매우 경미해요. 경미하고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 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행위는 벌어졌고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원한다. 그러면 절대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미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4가지 요건에 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피해 학생 쪽에서 나는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거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근데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다음에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가 돼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기로 이미 뭐 다 의사합치가 됐는데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고 학교에도 연락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연락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이상 저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뒤늦게라도 이야기하시면 절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학교폭력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화해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행위를 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 김영미를 찾아주세요.